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서 댓글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독한 미식가님이 일본 드라마 일본 드라마가 아니고 원래 원작이 만화인데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런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IT 쪽 취준생으로 팀노바 채널 즐겨보고 있습니다. 혹시 IT 쪽 취업하게 되면 책 읽을 시간이라든지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편인가요? 야근도 많이 한다고 얼핏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어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 질문인 것 같아도 사실 쉬운 질문이 아니거든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케바케인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그 케이스를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하트를 드리고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IT 업계와 여가라는 주제로 이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복사 붙여넣기로 댓글로 올려놓을게요. 이 영상 올라가면 그렇게 할 건데 아무튼 일단은 핵심은 이래요. 야근이 문제죠. 여가에서는 야근이 문제고, 야근의 이유는 업무가 미숙지가 됐거나 아니면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좀 더 이제 일 욕심이 있어서 뭐 미래를 보고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팀장급들이 야근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있거나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사실 여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회사가 좀 악덕 회사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악덕 회사는 그거 고른 거 본인이 고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게 맞죠. 이직을 하는 게 맞고, 그게 싫으면은 사실 그냥 뭐 참고 다녀야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업계에 따라서 모든 업계가 근로자가 더 유리한 상황이면은 근로자가 그냥 딴 데 이직하면 되는 거고, 뭐 이 회사가 주는 조건이 좋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딴 데보다 괜찮으면 그 회사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연봉 4천을 올리고 성과급 별도에 나름대로 그 복지 같은 것도 되게 좋고, 그 이유가 팀노바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초봉 4천, 중소기업에서 4천 주는 거 사실 쉬운 조건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주는 이유가 그게 경쟁력 있으니까 그게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회사 왔는데 업무 강도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업무 강도가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그러면은 사실 뭐 자기가 딴 데를 구하는 게 맞죠. 사실 그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 욕심이 있어서 야근하거나 업무 미숙지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럼 팀장급들이 야근하는 경우는 뭘까? 가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회사 가면 팀장급들만 야근을 하는 회사가 있어. 그러면은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담아봤죠. 그래서 팀원의 컨트롤이 불가하던가, 본인이 약간 팀원 일 배우를 잘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을 배정을 했는데 얘가 소화를 못해서 그냥 얘 보내고 그냥 내가 할게 해서 지가 뺏어서 해.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팀장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습관 아니에요. 본인이 지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워라밸을 놓치는 팀장급들도 꽤 많고, 그리고 팀원 자체를 좀 이렇게 그냥 분위기나 기분으로 뽑은 거야. 얘 기술 수준도 안 보고 막 그래가지고 좀 문제 생겨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이 있어서 뭔가 더 이렇게 빡세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이해할 때 팀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게, 부서가 있고 팀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부서장은 부서의 성과가 이 사람의 성과예요. 그리고 팀이면 이 팀장의 성과가 결국은 이 팀의 성과가 팀장의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급자인 팀장이 그 명령을 하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더라도 개개인으로 평가는 못 받는 것 같아도 팀장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가 모여서 팀이 잘 되면 팀장이 잘 되는 거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팀장급들이 보통은 이제 똥 치우는 걸 의외로 많이 해요. 그래서 왜냐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게 자기 인사고과랑 영향이 있으니까 뭐 보통 그렇게 많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팀장은 못 되고 부서장은 못 되고 이사는 못 되고 이런 프레임이 너무 강한 것 같아, 우리나라는.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고요. 각자 다 나름의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 그 기업 관련해서 드라마 보면은 막 팀장들 되게 못되게 나오잖아. 악덕으로 나오잖아.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입들이 착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케바케야 진짜. 순수하고 괜찮은 신입들 보기 더 힘들다니까. 자, 2번. 좋은 기업은 여가가 가능하다. 업무 시간이 매우 유연한 편, 그리고 돈 많이 주고 업무 시간은 유연하고 좋은 것은 아무나 안 받음. 무슨 얘기냐면 좋은 기업은 여가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도 그렇게 빡세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 많이 주고 괜찮은 대신 나머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가 어렵고 수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까다롭게 뽑아요. 진짜예요. 좀 까다롭게 뽑는 편이고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도 연봉 많이 주고 업무 시간까지 유연한데 우리 회사 이렇게 좋으니까 잘하는 애들 많이 와라 이렇게 하려고 좋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아무나 받으려고 뭐 좋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사실 결론은. 그래서 괜찮은 회사 가면은 뭐 타가서도 있고 막 다 좋은데 걔네들이 그냥 그걸 주겠냐고. 괜찮은 애들을 오게 하려고 그런 걸 만든 거겠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되게 중요해요. IT 업계에선. 그래서 잘하는 개발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사가 복지 같은 걸 신경을 쓰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직원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도 일이 수준 있는 곳이 많음. 예, 맞아요. 그 일이 수준이 꽤 높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들어가면 사실 힘들어지죠. 그래서 IT 업계 보면은 케바케가 되게 심해요. 되게 안 좋은 기업들이나 사실 모든 IT 기업들이 그냥 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냥 적당히 할 사람 원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은 연봉이 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일이 어려운데 적당히 한 사람 뽑는 경우 되게 적게 뽑는 경우는 보통 그 일을 소화하는 애들은 안 가죠.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저연봉에 수준 높은 일을 할 생각이 없거든. 근데 반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냐, 연봉은 조금 줘야 되는데 일은 어렵다, 이런 경우는 막 신입들 있잖아요. 어설픈 신입들 막 그런 친구들 이렇게 교육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하라고 어쨌든 막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서 이제 계속 야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력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빨리 퇴근하는 거 눈치 보이고 눈치 보이니까 그래도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 의외로 실력 있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괜찮아요. 그렇게 자기 일 빨리 끝내고 자기 약속 있으면 가고 막. 그런데 재밌는 게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많아서 뭔가 계속 공부하고 막 이러느라고 막 한두 시간 늦게 가더라고. 그러다 보면은 워라밸이 많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뭐 그걸 꼭 지켜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개발자가 있는 곳이라면 대부분 그래요. 생각보다 막 실리콘밸리 여러분들 막 가면은 뭐 복지 천국일 것 같죠. 미국이 자본주의의 끝이에요. 거의 가장 자본주의적 나라를 꼽자면 미국인데, 걔네도 막 구글 본사 거기 다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내 업무가 한국과에 관련된 업무면 새벽 막 3, 4시 시차가 있으니까 새벽 3, 4시 돼도 집에 빨리 퇴근하더라도 그때 일어나서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곳은 기본 워라밸 시간을 딱 지켜주더라도 그 외적인 시간은 자기가 정말 하기에 따라 정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지천국 막 이렇게 뭐 워라밸이 지켜진 나라는 주로 유럽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모르겠어요. 거기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쪽에서도 잘하는 개발자들이 문제 해결이 되지, 해결 계속 안 되면 오히려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더 냉정할 거예요. 제가 경험해본 유럽은 그랬거든요. 되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막 집단주의적 성향의 장점이 뭐냐면, 군대에서 많이 느껴보셨을 건데, 한 사람이 낙오되면 같이 가요. 어쨌든 그 사람을 데리고 가고 막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집단주의적인 거는. 근데 개인주의적 성향은 내가 잘나면 나 혼자 잘 나가고, 약간 못 나간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개인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고,
뭐 회사에 도움되는 사람이 더 인정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개인주의자다, 뭐 이렇게 집단주의자다, 뭐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물론 개인주의를 더 선호하긴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개인주의자와 이기주의자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다릅니다. 개인주의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기본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인 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집단주의자는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해도 좋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행복해야 집단도 행복할 수 있다. 더 작은 원소인 개인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기주의자의 문제는 내 맘대로 하는데 상대방이 피해를 보든 안 보든 상관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자랑 개인주의자랑 거기서 갈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했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싸가지 없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님 말고 너는 뭐 나는 내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서비스직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아. 근데 친절하지 않아. 친절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니까 또 손님인 너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의 행복도 중요해, 막 이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그런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되게 뭐 딴소리 하네. 아무튼 실리콘밸리나 막 이런 쪽이나 이런 개인주의가 강한 쪽은 의외로 그 개개인의 업무 능력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유럽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막 멋진 것만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실제로 유학으로 많이 갔다 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 그래 마냥 천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막 독일 갔다 온 애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는 게 좋다고. 미국 갔다 온 친구는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게 좋다고. 전 미국 너무 싫어졌다고. 1년 동안 인턴으로 갔다 온 친구는 지금 한국에서 일해요. 진짜 그래요. 물론 좋다고 다시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케바케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 자체는 실력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 삶의 질이. 근데 이거는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새 의사들 개인회생 시청 순위 막 2위 막 3위 이런 사람들이 의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예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 제가 요런 자료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리면 OECD 회원국 연평균 근로시간 플러스 한국 IT 해가지고 이거 되게 유명하죠. 다 연평균 근로시간 이렇게 다들 적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덜란드 봐봐 1377이죠. 근데 얘 봐봐 2906이죠. 이게 시간일 거야, 시간. 그러니까 한국 IT는 거의 폐왕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근데 좀 연식이 된 자료예요. 2008년도, 2010년도 OECD 국가 2010년도 수치니까 사실 9년 지났지만 여기서 낮아져봤자 얼마나 낮아졌겠냐고. 그러니까 한국 IT는 좀 빡세긴 해요, 내가 봐도. 근데 문제는 다른 데 IT를 비교한 게 아니라서 사실 좀 어느 정도 좀 편협하긴 해요, 이 그래프가. 그게 좀 아쉬워. 다른 IT를 따로 봐야지. IT는 보편적으로 좀 많이 근무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여가 시간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주말에 여가를 많이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평일날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근무 시간 자체가 워낙에 다 많은 편이라서 근데 그건 좀 불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팀노바 이제 그 파트장들이 총 이제 4주를 쉴 수가 있는데 그 4주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길게 못 갔다 오잖아요. 근데 한 달 정도면 꽤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싶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슬프잖아요. 평생 이제 일만 하다가 이제 나이 먹고서 이제 여행 가는 것보다 낫잖아. 아무튼 요런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자료나 제가 여기서 제 블로그 왼쪽에 보면 이런 검색이 있어요. 검색하는 게. 여기다 검색을 하시면은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아무튼 검색을 하시면 이것저것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꽤 많이 썼어요. IT 업계라고 해가지고 섹션이 있는데 카테고리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IT 업계와 야근에 대해서 제가 쓴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런 글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의외로 고연봉 받는 프로그램을 야근 잘 안합니다 라고 제가 써둔 게 있어요. 2015년에 썼거든요. 지금 한 4년 전이죠. 4년 전에 지금의 생각과
4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냥 개발자라는 게 원래 그런 것 같고, 원래 전문직 자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직을 하는데 그런 거야. 여러분들 의사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성형외과야. 성형을 너무 잘해. 그러면 소문나고 그 사람 잘 되잖아요.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 근로자도 작게 보면은 개인 사업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의 경쟁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일단 자기가 회사 안에서도 사실 경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영업자랑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그 의사도 성형 잘하는 사람 떼돈 버는데 성형 못하는 의사는 OECD 국가에서 OECD 국가 아니야. 개인회생 신청 순위,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개인회생 신청 순위 2위가 의사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의학뉴스에 가면 나오는데 잠깐만. 이게 다 통계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잠깐만요. 제가 잠깐 멈추고 찾아볼게요. 이게 네이버에서 제가 이게 네이버에서 제가 이제 개인 신청 순위 의사라고 쳤어요.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개인 신청 2014년도에 개인회생 신청 39%가 의사, 문 닫는 병원 급증, 병원 폐업도 급증, 2014 데일리 메디라고 하는 이런 데서도 있었죠. 뉴스를 한번 쳐볼게요. 뉴스 보면은 이게 좀 예전 게 좀 많은데 아무튼 저 당시에 저렇게 조사를 해보면 또 뭐 어딨지? 이게 의외로 이런 기사가 되게 많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저 당시에도 그랬고 실제로 그 폐업률이 꽤 높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되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저는 의사들 보면 굉장히 그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10년 넘게 공부해가지고 폐업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예비군 갔다가 오는데 원래 의사들이 따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분은 너무 인턴인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왔대요. 그래서 올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같이 택시 타고 오는데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건소도 굉장히, 옛날에는 보건소 되게 싫어했거든요, 의사들이. 따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거를 돈을 못 버니까. 그런데 요즘은 보건소도 이렇게 경쟁률이 좀 있대요. 그 정도로 좀 의사들조차도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 2007년도에 의료 광고가 허용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지하철에 그 광고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에서 막 이렇게 CM송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 곳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서로 광고를 안 하니까 딱 고만고만 했는데 광고를 많이 하는 곳은 대기업화되고 커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차이가 생기는 것처럼 이런 이제 전문직 자체가 가지는 속성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음식점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그 굴레 속에서 나는 근로자니까 나는 약해도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건 되게 아니란 생각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건 공무원밖에 없는데 저는 공무원조차도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공무원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많지는 않아도, 왜냐면 자기가 생각한 삶과 뭔가 다르다는 거지. 공무원이 그냥 막 꿀만 빨 것 같아도 의외로 공무원도 생각보다 이렇게 고찰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막 엄청 잘 알진 않지만 그 어떤 그런 느낌은 좀 받았어요. 공무원들 민원 이렇게 받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막 전화 오고 막 사과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사실 이런 여가 시간, 아까 얘기하고 보니까 여가는 없다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회사에 다니면서 애지간한 거는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너는 네가 잘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 인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초반 한 3년차까지 2년차까지는 정신 없었어요. 2, 3년차까지는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조절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자의 야근은 막 이렇게 업무 자체를 과도하게 줘서 완전 똥망인 회사를 제외하고 그냥 할만했다?
할만했다. 그냥 내가 필요해서 하는 느낌? 이게 막 근데 이제 막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발자의 문제가 아니고 여가 시간에 운동할 정도의 여유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어려운 말이네요. 이게 사실 제가 모든 개발자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 보거나 보편적인 제가 본 사례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대부분은 아마 그냥 일하고 집에 가서 자기 바쁠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발자는 본인 실력이 좋아서 일 업무를 그냥 잘 소화하고 이런 사람들은 꽤 괜찮은 직업이거든요. 그 전 세계에서 경쟁력 있고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이제 많은 이제 그 지금 맥도날드조차도 이제 결제조차도 이제 우리 이제 종업원으로 돌리던 게 기계로 돌리고 있고 막 그런 거. 그리고 제가 GU 같은 데도 막 무인 그 계산기 막 이런 거 일본에서 해보면서 오우씨 막 이러면서 막 했거든요. 막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 또 뭐지 로봇 카페 뭐 이런 데도 가면 진짜 놀랐고 막 뭐지 이건? 그래서 처음엔 되게 재밌고, 그리고 무인 호텔에 로봇 그 계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있죠. 그런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로봇공학이 일본이 많이 발달하고 우리나라도 뭐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실사에서 많이 못 보곤 있는데 일본에선 진짜 막 대놓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아직 많진 않아요. 많진 않지만 그래도 막 그런 사례들이 봤을 때 도입이 더 많이 된다면 이제 아마도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텐데 어차피 못하는 개발자들은 예전부터 홈페이지도 막 찍어내는 그런 플랫폼이 많이 나오면서 어설픈 개발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제 로봇공학과 소프트웨어는 같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하는 사람들이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꽤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여가가 참 경쟁력이 아니고 여가 문제인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가는 그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긴 했는데, 그게 여가가 어렵네. 여가 뭘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원들이 하는 수준보다 조금 일이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일반적인 회사원은 좀 약간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개발자는 내가 실력이 좋고 막 그런 게 있으면 일반 회사원보다는 좀 이렇게 일이 힘들고 공부를 평생 해야 된다는 막 그런 압박이나 이런 게 되게 힘들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그 직업적 경쟁력은 실력이 본인이 있다면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못하는 사람 말고 잘하는 개발자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평일에 운동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관리 할 만한 시간은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관리 안 했어요. 저는 집에 일찍 가면 항상 뭐 이렇게 영상,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고 막 이런 걸 좋아하고, 코딩할 땐 다큐멘터리 보면서 했고, 그런 거 아니면은 주로 예능 같은 거, 옛날에 무한도전, 지금은 폐지됐지만 무한도전 보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거 보고 그러다 보면 하루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회사원들보다 좀 퇴근 시간은 한두 시간은 늦었던 것 같고 평균적으로. 그런데 크게 이렇게 힘든 야근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눈치 보는 야근이 아니고 내가 오늘은 해야 될 거 아니면 이것 좀 공부 좀 더 하고 가야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기계관 팀장이랑 놀다 가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저도 한 3, 4년 정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막 저녁 늦게까지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거 위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결론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조금 여가 시간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바쁘면 자 노답이다 정도로 이제 결론은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제 생각이 많이 궁금하시면 블로그에서 팀노바 블로그 찾아오셔서 검색, 그 IT 업계나 뭐 이런 거 제가 많이 올려놓은 거 많으니까 5년 전부터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유튜브를 했으면 이런 거 많이 정리를 해놨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